네,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자, 여러분 대본에는 없지만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꼭 전화 받으시면은 권순표의 뉴스사이킥 재밌게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더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내일부터는 알아서 좀 챙기시기를. 여러분 우리 권순표 앵커님 오시고 첫 청취율 조사니까 전화 안 오면은 좀 전화 좀 해달라고 방송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드백 타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에 몇 시간 만에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 민의로 양근삼님께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간보기했네요. 이런 게 가짜뉴스 아닌가요? 방심이 뭐하나요? 진짜요. 이런 거 방심이 뭐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일 잡을 때가 아니라 이런 거 가짜뉴스 퍼뜨린 거 제재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여론 돌리기 한 건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예. 여론 돌리기. 뭐 여론 돌리기. 하여튼 간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띄워놓고 야, 이 아이디어 좋지 않아? 뭐 한번 띄워놓고 야당 어떻게 반응하지? 뭐 여당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거 뭐, 살펴보는. 뭐 이러면서 근데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 나눴지만 참 좋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을 향해서는 어떤 비난의 화살을 자초했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지금 다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전혀 여론 돌리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민의로 변광성님께서 당적 옮긴 김영주 전 부의장 뭐 시켜도 될 듯한데요. 대전의 이상민 의원이란요. 두 분 다 낙선했으니 이분 이제 뭐 총리라든지 비서실장. 근데 그 네. 병광선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김영주 전 부의장을 만약 총리를 시키면 야당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죄송합니다. 네, 뭔가 두 분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예, 이 두 분이야 뭐 뭐든 하실 민주당에 가능성이 있다가 또 가셨던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분이 뭐든 하실 제안만 하면 뭐든 하실 수 있는 분 같다는 느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문자로 5392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 때문에 놀랐는데 지금은 용산 3 간신인가요? 예. 이건 뭡니까? 용산 3? 예, 용산에 뭐 세 명의- 용산에 3명의 간신들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물어보니까 뭐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주네요. 아까 모르신다는 거죠? 우리 모릅니다, 앵커님도. 그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용산 3 저도 모르는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들었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왜요? 예? 대단한- 어떻게 그게 그래요? 아니고 이 실명을 어떻게 밝힙니까? 누가 이건 명예훼손인데. 알고 계시긴 한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자로 7251님. 예. 자, 나라 일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왜 이리 허둥대나요? 불안합니다. 맞아. 이런 마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대통령 하면은 뭔가 믿고 맡길 수 있고 국민들이 진짜 나라 걱정 안 하고 내 일과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뭐 이상한 헛소리 하지 않을까? 사고 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걱정돼요. 지금까지 어떤 국정 자체를 굉장히 어떤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좀 정석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인적 쇄신 문제 같은 것도 자꾸 간보기로 흘려보고 이런 게 꼼수로 하려고 그러니까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네. 어떤 인연을 통해서. 실력이 없으면 그렇다면 좀 공개적이고 좀 진중하게 하나하나 해도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네. 실력이 없다는 게 입증됐는데도 자꾸 해법을 꼼수해서 찾으니까 더 엉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는 네. 실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진중하게 그러니까 네. 어떤 공개적으로 의사 정책 결정 과정을 좀 공개적으로 진중하게 하고 정석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면 예를 들어서 총리 인선 문제도 정말 아까 거국내각 뜻이 있었다면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당신들이 한번 추천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힘이 덜 들 텐데 네. 지금 그 어떤 이 난국을 자꾸 어떤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네. 상황이 얽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양근삼, 병광석, 5392-7251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이어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명 비공개 사과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다는데 이것도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 진짜 맞긴 하냐. 특히 조국 혁신당에서는 국무회의 속기록 기록 공개하라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예. 아니 국무회의에서 메시지도 냈고 국민들을 향해 사과도 했는데 이렇게 과정이 좀 말끔하지 않으니까 속기록까지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속기록은 참 신박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앞에 말씀한 그 전반적 내용하고 네. 뒤에 비공개 발언에서 했다는 내용하고 너무 다르니까 또 공개 발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뻣뻣하다가 비공개 발언에서 확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이 그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안 했는데 참모들이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는 마사지? 했겠죠. 마사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는 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 발언을 직접 했느냐는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게 합리적인 어떤 의심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그러면 생각이. 그 의대 관련해서 51분 담화하셨을 때도 예. 50분 동안 2,000명이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가 마지막에 열려 있다. 예. 이렇게 했던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의심하는 분들은 네. 그것도 안 했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뭐냐하면 네. 앞에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 기조가 같고 네. 뒤에 비공개 발언에서는 그 발언이 없었는데 하도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참모가 나서서 대통령님 이것은 예. 이 말씀은 좀 하셨다고 발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아니 뭐, 우리가 사과를 엎드려 절받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조국 부분인데. 혁신당은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기록을 보자 공개해라. 이렇게. 근데 그 당하는 쪽에서는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까지 박절하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예. 물론 여권에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더 진솔한 본심이 나온 예. 거다. 그런데 이런 진솔한 모습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 당연하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진솔한 모습을 왜 비공개로 합니까? 네, 이거는 조금 안 통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서도 대통령의 소통 비판하면서 이런 기사 썼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질문을 중단한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예. 벌써 516일째라고. 이거 엄청난 기록인데요. 나쁜 기록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의 예. 방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건 곧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돌아오거든요. 네. 그때는 기자회견을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때도 안 하면 어떡하죠? 부글부글 뭐 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어떡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2주년 때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요? 5월 제가 기억으로는 5월 1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네. 기억이라서. 예. 그때는 한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밀린 질문이 쏟아져 나올 텐데 네. 그 대통령실에서 그걸 수습할 수가 있을지 또 과연. 그런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2주년에도 기자회견을 안 한다면 그 국민들의 여론은 정말 안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이 마치 자존심 싸움, 기싸움 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뭔가 되게 기싸움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약간의 공포일 수도 있고 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자유롭게 말씀을 할 때마다 사단이 나니까 주변에서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 여권은 총선 패배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독 한동훈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철부지 정치 초년생이다.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지나고 보면 다 내 말이 맞을 것이다. 예. 여태 그래왔지 않느냐 이런 답변했습니다. 예. 왜 유독 한동훈 위원장에게 화를 내는 겁니까? 이 부분 가지고 네. 왜 유독 이렇게 자주 한동훈 위원장이 화를 낼까를 가지고 이제 저희 팀이 모여가지고 어제 작가님들하고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각자 의견이 달랐는데 네. 그 이제 의견이 달랐죠. 그러고 나서 박지원 전 원장님, 그러니까 박지원 당선인이 여기 나오셨길래 제가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왜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럴 것 같냐? 네. 그러니까 그 대답과 제가 얘기한 대답과 일치했습니다.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한 쌍이다. 일란성 한 쌍이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있고 하니까 대통령을 너무 비난하면 여권의 어떤 중진으로서 좀 모양새가 그렇지만 네. 속마음은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일란성 쌍둥이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칼날은. 그렇군요. 그 어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자격 미달이라는 어떤 규정을 짓고 네. 어떤 경쟁 관계에서 그쪽을 공격하는 것이다. 일타 쌍피군요. 네가 한동훈 그런 장관을 해석입니다. 공격하면서. 박지원 당선인의 해석이고 네. 저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AS 뉴스 짧게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이거 관련해서 유포자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린 40대는 이거 그냥 풍자를 올리는 것뿐이고 유포자와 제작자가 조직적으로 범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공모 정황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유포자는 그 맨날 저번에도 우리 많이 그 얘기를 했지만요. 풍자라는 걸 분명히 앞에 밝혔는데 그 유포자까지 처벌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가 그렇게 수백 번 외쳤는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북한인가 대한민국인지 헷갈립니다. 예. 네, 3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우 당선인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 네.